서울의 겨울밤, 눈송이가 조용히 내리는 그날, 민주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관객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아빠, 제가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지자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25년의 숨겨진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으로 시작되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 강 회장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자랐다. 강 회장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매일 새벽 출근하며 남자는 강해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머니 이 여사는 가정주부로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가족을 지탱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민주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검은 건반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일 때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우리 아들, 천재야, 이 여사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민준의 가슴은 벅찼다. 하지만 그 벅참 속에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10살이 되던 해, 학교 운동장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다름을 느꼈다.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웃을 때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다. 아니, 사실은 남자아이들 중 한 명, 준호의 미소에 시선이 가 있었다. 야, 민준아, 너애 그렇게 여자애처럼 생겼어. 친구들의 장난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그의 작은 가슴에 스며든 혼란이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는 첫 신호였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시절, 민준의 내면은 더 깊어졌다. 피아노는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학교 음악실에서 홀로 연주할 때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반 친구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민준이 게이 같아. 피아노 치는 거 봐.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고 민주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밥을 먹었다. 집에 돌아오면 강 회장의 물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친구들하고 잘 지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이 여사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는 아직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민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예고에 입학한 그는 피아노 전공생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 재능 뒤에는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연극부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할 때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있었다. 연극부 선배, 태민이 있었다. 20살의 태민은 자유분방한 미소와 함께 민준을 이끌었다. 민준아, 무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떨렸다. 어느 가을 저녁, 연습실에서 둘은 늦게까지 머물렀다. 태민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나 같은 애 좋아할 수 있어? 민준의 속삭임에 태민은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민준의 첫사랑, 그리고 첫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미는 대학에 가며 서울을 떠났고 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왜 이렇게 아파? 그의 일기장에는 그런 물음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성적표를 보며 만족했지만 그의 눈빛 변화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 여사는 불안했다. 민준아, 요즘 애 그렇게 피곤해 보여? 연애는 어때?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안 해요. 공부나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태민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 시절, 민주는 스스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게이라는 이유로 나는 가족의 수치일까? 대학에 입학한 민주는 서울예대 연극과에 들어갔다. 20살의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빛났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룸메이트와의 대화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겼다. 너 여친 없어? 왜 그래? 친구들의 질문에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무렵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지훈, 같은 과의 후배. 22살의 지훈은 밝고 솔직했다. 형, 나 게이예요. 숨기지 마세요. 지훈의 고백은 민준에게 충격이었다. 나도. 그래, 그렇게 둘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민준을 끌어냈다. 서울의 홍대 거리에서, 카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형, 가족한테 말할 용기 없어요. 지훈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절대 이해 못해. 시간은 흘렀다. 민준의 2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해 강 회장과 이 여사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겹쳤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친척들이 모인 식탁에서 강 회장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강해야 해. 민준아, 너도 곧 결혼할 나이 됐어.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 여사는 걱정스레 그를 봤다. 민준아,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다. 이제 숨기지 말아야 해. 기념일 파티는 서울의 작은 극장에서 열렸다. 강 회장이 예약한 곳이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민준의 피아노 독주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민준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늘 말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조심해요. 사랑해요. 민준은 무대로 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다. 그의 연주는 평소와 달랐다. 각 음표마다 그의 삶이 스며들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함, 청소년기의 고독, 첫사랑의 아픔, 그리고 지금의 결애.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 곡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봤다. 저는 게이예요. 이유로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부모님의 기념일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대 아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강 회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가 쩌렁쳤다. 친척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등을 돌리고 나갔다. 이 여사는 망설이다가 민준에게 달려왔다. 민준아. 왜 이제야?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무대 뒤에서 달려와 민준을 안아주었다. 형, 잘했어요. 파티는 산산조각 났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혔다. 이 여사는 민준을 안고 울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그날 밤 지훈의 집으로 갔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형. 이게 시작이야. 며칠 후, 강 회장은 민준을 불렀다. 내가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의 체면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민준은 용기를 냈다. 아빠, 저는 항상 당신처럼 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을 숨기다 보니 더 약해졌어요. 강 회장은 한참 침묵했다.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봄으로 접어들었다. 민준은 연극 무대에 섰다. 그의 첫 주연작, 숨겨진 목소리라는 제목의 연극.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관객 중에는 이 여사가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연극이 끝난 후, 이 여사는 무대로 올라와 민준을 안았다. 엄마. 내가 빛나.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강 회장의 변화는 느렸다. 그는 회사 동료의 아들이 게이임을 알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안은 받아들였대. 가족이니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어느 여름날, 강 회장은 민준을 골프장으로 불렀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무지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 고마워요. 가을이 왔을 때 가족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결혼 31주년. 강 회장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아들, 민준. 내가 용기 있게 서준 덕에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어.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웃었다. 이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랑해. 우리 아들.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가족의 무대가 열렸다. 숨겨진 아들이 이제 빛 속에 섰다.
민준의 삶은 그 고백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25살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는 지훈과 손을 잡고 걸었다. 홍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형, 다음 연극은 어때요?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거.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준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가족 이야기를 넣자 그의 내면은 여전히 아팠다. 강 회장의 변화는 느렸고 때때로 차가운 침묵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대학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민주는 종종 예대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웠다. 책장 사이에서 그는 LGBT 문학을 몰래 읽었다. 한국 작가들의 고백집, 외국 소설의 번역본.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그 발견은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학교 축제에서 민주는 무대에 섰다가 야유를 받았다. 개이 새끼, 누군가의 외침이 그의 등을 찔렀다. 지훈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다. 무시해. 형. 그놈들보다 우리가 강해.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이 여사는 민준을 위해 요리를 배웠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엄마가 특별히 만들었어. 식탁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훈이는 좋은 애지? 민준은 얼굴을 붉혔다. 네, 엄마. 정말 좋아해요. 이 여사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럼 데려와. 엄마가 봐줄게.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강 회장은 아직 지훈을 만나지 않았다. 그런 애는 아직. 그의 말끝은 항상 망설였다. 민준의 연극 경력이 쌓여갔다. 26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데뷔했다. 숨겨진 멜로디라는 작품. 피아노와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재현했다. 관객들은 울었다. 리뷰어는 썼다. 민준의 연기는 진심이 스며든다. 한국 사회의 편견을 꿰뚫는 빛. 그 성공은 민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밤에 지훈의 품에서 그는 속삭였다. 강 회장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가속되었다. 회사에서 그는 동료의 아들이 자살한 소식을 들었다. 그 아이도 게이였다.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이 여사가 물었다. 여보. 무슨 일?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민준이를 잃을 뻔했어.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만나자. 지훈이도 데려와. 그 만남은 어색했다. 골프장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강 회장은 지훈을 봤다. 자네. 민준이를 잘 부탁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아빠. 저는 항상 당신 아들이에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미안해. 늦었지만 시간은 치유의 약이었다. 27살.
민주는 큰 극장에 섰다. 국가예술제의 주연. 그의 작품은 가족의 선율이었다. 무대에서 그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다. 숨겨진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네. 관객석에 강 회장과 이 여사가 앉아 있었다. 지우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커튼콜에서 가족이 무대로 올라왔다. 박수가 터졌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깊었다. 그는 일기에 썼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 지훈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의 바다에서 민주는 말했다. 너 덕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지훈은 웃었다. 형,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가족의 모임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명절에 강 회장은 민준과 지훈에게 선물을 줬다. 이제 가족이야. 이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손님이 많아졌네. 민주는 그 모든 변화를 보며 느꼈다. 시간은 편견을 녹인다. 하지만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28살. 민주는 위기를 맞았다. 그의 연극이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언론이 동성애 선전이라 비난했다. 인터뷰에서 민주는 말했다. 이건 제 삶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쏟아졌다. 가족의 수치. 한국 문화 파괴자. 민주는 밤새 울었다. 지훈이 안아주었다. 형, 강해. 우리가 함께라면. 강 회장은 그 기사를 보고 화를 냈다. 민준아, 왜 그렇게 앞서? 하지만 곧 그는 변했다. 동네 신문에 편지를 썼다. 내 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부모로서 자랑스럽다. 그 편지는 화제가 되었다. 이 여사는 민준을 위로했다. 엄마가 곁에 있어. 민준은 그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졌다. 그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지원 그룹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눴다. 저처럼 숨기다 지친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지우는 그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형, 당신은 영웅이야. 29살. 민준과 지우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그들은 꿈을 키웠다. 민준은 새 연극을 썼다. 시간의 멜로디. 시간 속에서 변하는 가족의 이야기.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강 회장은 초대받아왔다. 아들아, 내 작품. 감동이야. 그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시간의 흐름은 민준의 내면을 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가족과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명절 식탁에서 강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지훈아, 다음엔 손주. 아니, 뭐라고 할까? 모두가 웃었다. 30살이 다가왔다. 민주는 큰 결정을 내렸다. 해외 유학. 뉴욕의 연극학교.
지우는 따라갔다. 함께라면 어디든 공항에서 가족이 배웅했다. 강 회장은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가서 내 꿈을 펼쳐. 돌아올 때 아빠가 기다릴게. 이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건강히 지내. 우리 아들. 뉴욕에서의 삶은 새로웠다.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민주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다. 그의 공연은 히던 선으로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브라보, 지우는 객석에서 울었다. 하지만 고향 생각이 났다. 크리스마스에 민주는 서울로 돌아왔다. 가족의 집은 여전했다. 강 회장은 늙었지만 미소가 부드러웠다. 아들아, 내가 빛나. 그날 민주는 피아노를 쳤다. 가족이 둘러앉아 들었다. 멜로디 속에 모든 감정이 녹아들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민준의 31살. 그는 뉴욕에서 상을 받았다.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숨겨진 아들. 세계 무대를 빛내다. 강 회장은 그 기사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 이 여사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민준이가 뉴욕에서 공연해요. 하지만 성공 속에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훈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형, 나 무서워. 지훈의 고백에 민주는 안겼다. 함께 이겨내자. 민주는 공연을 미루고 지훈을 돌봤다. 뉴욕의 병원에서 그는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지훈이가 아파요. 이 여사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엄마가 왔어. 같이 이겨내자. 강 회장은 처음으로 해외로 날아왔다. 민준아, 지훈아. 가족이니까. 병실에서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강해져라. 내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 순간 모든 벽이 무너졌다. 지훈은 회복했다. 아버님 덕에 살고 싶어요. 돌아온 서울에서 민주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한국 LGBT 가족들의 이야기. 인터뷰 중 강 회장은 카메라 앞에 섰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아들이 가르쳐줬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의 말은 영화를 감동으로 물들였다. 32살. 민준과 지훈은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작은 의식을 가졌다. 가족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링을 건넸다. 영원히 행복해라. 이 여사는 꽃을 뿌렸다.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그는 책을 썼다. 무대 위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에 용기를 냈어요. 민주는 답했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해요. 시간의 강물은 계속 흘렀다. 33살. 민주는 아동 연극을 만들었다. 다름을 사랑하는 법. 아이들이 무대에 섰다. 강 회장은 자원봉사를 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의 변화는 완전했다. 가족의 일상은 따뜻했다.
주말에 모여 피아노를 들었다. 민준의 멜로디가 집안을 채웠다. 지우는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34살의 겨울. 민준은 큰 시련을 맞았다. 강 회장의 병. 암 진단. 아빠. 어떻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무너졌다. 지훈이 안아주었다. 형. 아빠를 위해 강해져요. 이 여사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기다려온 변화야. 내 덕분에 치료 과정은 길었다. 민준은 공연을 취소하고 곁에 머물렀다. 병실에서 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미안했다. 내가 용기 있게 서준 그날, 내가 멈췄어야 했어.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사랑해요. 강 회장은 웃었다. 나도, 지훈이도, 가족이야. 지훈은 요리를 가져왔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강 회장은 맛있게 먹었다. 고맙다. 너희 둘이 있어서 가족의 유대는 병마를 이겼다. 강 회장은 회복했다. 살아남았어. 내 덕분에. 그 사건은 민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새 연극을 썼다. 시간의 선물. 병과 치유의 이야기. 공연에서 강 회장이 객석에 앉아 울었다. 아들아, 내가 내 삶을 바꿨어. 35살. 민준은 국제영화제에 초대되었다. 그의 다큐가 수상했다. 서울로 돌아온 수상식에서 가족이 함께였다. 강 회장은 트로피를 들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영광이야. 민준의 내면은 성숙했다. 그는 멘토링을 시작했다. 젊은 LGBT 청년들에게 숨기지 마. 내 무대를 만들어라. 그의 말은 희망을 주었다. 시간은 가족을 더 가까이 모았다. 휴가에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강 회장은 말했다. 민준아, 내가 태어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이 여사는 웃었다. 그리고 지훈이가 두 번째지. 지훈과 민준의 사랑은 깊어졌다. 형. 영원히 그들의 키스는 바다 소리에 섞였다. 36살. 민준은 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숨겨진 아들. 그의 자전적 이야기. 촬영장에서 그는 배우들에게 말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진심으로 강 회장은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아빠 역할. 재미있네. 웃음이 터졌다. 영화는 개봉됐다. 극장 로비에 포스터가 걸렸다. 관객들은 울었다. 리뷰는 인간의 걸작이라고 썼다. 민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영화는 제 가족에게 바칩니다. 시간과 사랑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걸. 가족의 삶은 안정되었다. 강 회장은 은퇴했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아, 이 여사는 손주 같은 존재를 꿈꿨다. 입양이라도. 언젠가. 민준과 지우는 입양센터를 방문했다. 작은 아이를 보며 민준은 생각했다. 나처럼 숨기지 않게 해주고 싶어. 지우는 동의했다.
함께라면 가능해. 37살. 민주는 새 무대를 만들었다. 커뮤니티 센터. LGBT 청소년을 위한 연극 워크숍. 여기서 내 이야기를 풀어내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다. 강 회장은 후원했다. 내 경험을 나누자. 시간의 흐름 속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그는 일기에 썼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힘을 만들었어. 가족 모임은 축제였다.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노래했다. 행복하세요. 민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38살의 봄. 민준은 결혼식 같은 행사를 열었다.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의 결혼.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강 회장은 사회를 봤다. 오늘 두 아들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여사는 눈물을 닦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후 민준과 지우는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년 현우. 아빠들 사랑해요. 현우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강 회장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피아노 가르쳐 줄게. 민준의 삶은 풍요로웠다. 그는 책을 더 썼다.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다르지 않아. 시간만 주면 이해해. 39살. 민준은 큰 축제를 열었다. 프라이드 무대. 서울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강 회장은 연설했다. 내 아들이 가르쳐준 사랑. 박수가 터졌다. 가족의 일상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현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 웃음소리. 민준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이게 꿈이었어. 시간은 모든 걸 완성했다. 민준의 내면은 자유로웠다. 마침내 40살. 민준은 회고록을 냈다. 숨을 멈춘 순간. 베스트셀러. 그는 무대에 다시 섰다. 가족이 객석에. 이 무대는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의 연주는 인생을 요약했다. 고통, 변화, 사랑. 강 회장은 늙었지만 강했다. 아들아, 내가 내 자랑이야. 이 여사는 현우를 안고 웃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결말은 아름다웠다. 숨겨진 아들이 이제 모든 이의 빛이 되었다. 시간은 증명했다. 사랑은 이긴다. 가족은 영원하다. 무대는 계속된다.